내 이름은 이서연이다. 지금부터 내가 할 이야기는 신뢰했던 23명의 동료들이 베이지색 회의실에 앉아 2시간 동안 내 모든 것을 갈갈이 찢어놓았던 끔찍한 경험에 대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3년간 몸담았던 회사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이유를 무려 190가지나 준비해왔다. 47번. 오후 5시만 되면 칼같이 퇴근한다. 92번. 절대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156번. 팀원들과 함께 점심을 시켜 먹는 대신 집에서 도시락을 싸온다. 190번. 점심시간에 이상한 콧노래를 흥얼거린다. 나는 프로젝트 매니저인 박서진 팀장이 마치 복권 번호를 발표하는 사람처럼 열의에 가득 차 각각의 항목을 읽어내려가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내 직속 상사인 김민준 부장은 마치 파멸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머지 21명의 얼굴은 내가 무너지거나 변명하거나 혹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를 기다리는 듯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3일 전, 나는 내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전화를 한 통 받았다. 그리고 박 팀장이 목록의 마지막 이유를 다 읽었을 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색 원피스를 매만지며 모든 것을 바꿔놓을 한마디를 내뱉었다. 피드백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휴대폰을 꺼내 외워두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이서연입니다. 네, 제안을 수락하겠습니다. 3억 원의 사이닝 보너스도 좋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혹시 모든 일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그 공을 가로채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왜냐하면 내가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당신에게 깊은 공감을 주거나 혹은 당신이 즉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시작된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나는 렉스포드 어드바이저리에 입사했다. 아, 이건 실제 이름이 아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심각한 법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이름을 사용할 수는 없다. 미래 전략 컨설팅이라고 부르자. 나는 주니어 애널리스트, 즉 사원 직급으로 채용되었다. 기본적으로는 리서치를 하고 예쁜 차트를 만들어 선배들이 고객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었다. 하지만 입사 첫 주부터 나는 그곳에서의 내 경험 전체를 규정하게 될 무언가를 발견했다. 회사는 그야말로 임시방편과 운으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었다. 수백억 원 가치의 최대 고객사인 한 제조회사는 분기 보고서가 항상 늦고 오류투성이라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위협하고 있었다. 나는 김민준 부장이 며칠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둥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래서 나는 늦게까지 남아 데이터 수집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책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의 책상 위에 도움이 될 겁니다라는 간단한 메모와 함께 올려두었다. 김 부장은 다음날 아침 마치 자신이 개발한 것처럼 내 해결책을 발표했다. 고객은 떠나지 않았고 김 부장은 승진했다. 그것이 내 삶이 되었다. 나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했고 다른 사람들이 만든 퍼즐을 풀었으며 모든 성공 사례에서 내 흔적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중에 컴퓨터 시스템이 다운되었을 때 모두가 패닉에 빠져 있는 동안 나는 집에서 백업 파일로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했다. 고객이 불가능한 일정 변경을 요구했을 때 나는 전체 업무 흐름 프로세스를 재설계하여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나는 절대로 공을 요구하지 않았다. 사내 정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소위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는 탁월함이 스스로를 증명한다고 생각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다.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 모든 것에 대해 틀렸다. 사실 내가 회사를 살리고 있는 동안 내 동료들은 전혀 다른 것을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나에 대한 불만 사례를 모으고 있었다. 그것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팀 회의 중에 사람들은 내가 사무실 문화에 충분히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가 주말 계획에 대한 잡담 대신 일에 집중하면 누군가는 내가 비사교적이라고 속삭였다. 프로젝트를 따라잡기 위해 책상에서 점심을 먹으면 그들은 내가 팀플레이어가 아니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내 점심시간에 맞춰 중요한 회의를 잡고는 내가 나중에 내용을 물어보면 놀란 척했다. 박 팀장은 불가능한 마감 기한의 업무를 나에게 주었고 내가 그것을 완료하기 위해 야근해야 했을 때 실망감을 표현했다. 신입사원인 최지훈 씨는 내가 항상 가장 먼저 출근하고 종종 가장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사는 것 같다는 농담을 했다.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6개월 전에 찾아왔다. 최대 고객사의 연간 전략 보고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바꾸었다. 이서연 씨, 저는 하늘 미래 전략의 윤지수입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서연 씨의 업무를 지켜봐 왔습니다. 저희 회사 시니어 직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관심이 있으신가요? 하늘 미래 전략. 우리 업계의 모든 사람이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미래 전략 컨설팅의 가장 큰 경쟁자였다. 우리가 놓친 모든 계약을 따내는 회사, 모든 제안에서 항상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회사였다. 윤지수 이사는 미래 전략 컨설팅의 성공 패턴을 1년 넘게 추적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 모든 주요 성공 사례, 유지된 모든 고객, 모든 혁신적인 해결 체계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내 작업, 내 아이디어, 내 문제 해결 능력이었다. 그들은 영업 비밀을 훔치거나 무작위로 직원을 빼가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경쟁사의 성공을 실제로 이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려 했다. 그들은 나를 고용하려 했던 것이다. 제안은 엄청났다. 현재 연봉의 3배, 2년치 연봉보다 많은 사이닝 보너스, 나만의 팀, 나만의 사무실, 그리고 미래 전략 컨설팅에서는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것, 바로 내가 실제로 한 일에 대한 인정이었다. 나는 윤 이사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가 그토록 많은 것을 쏟아부은 회사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비록 보답받지 못하더라도 나에게 충성심은 의미가 있었다. 그 충성심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시험받게 될 것이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직장 분위기는 달라졌다. 내가 방에 들어가면 대화가 멈췄다. 사람들은 어차피 나를 초대하지도 않았던 점심 약속에서 나를 제외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내가 그 사실을 알도록 했다. 박 팀장은 나를 실패하게 만들려고 고안된 것처럼 보이는 과제들을 주기 시작했다. 그러다 김 부장이 나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다. 정기적인 성과 면담이라고 했다. 그는 메모로 가득한 법률 노트를 앞에 두고 책상 뒤에 앉아 여러 팀원이 내 회사 문화 적합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인가요? 내가 물었다. 그는 마치 대본을 읽는 것처럼 노트를 넘겼다. 동료들과 개인적인 차원에서 교류하지 않는 것 같고 팀빌딩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느끼기도 하고 저는 모든 과제를 마감일보다 앞서 완료합니다. 우리가 주요 고객사 3곳을 잃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이 부서의 누구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일합니다. 업무 성과와 팀력학은 다른 문제야, 서연 씨. 여기는 협력적인 환경이야.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 아이러니는 숨이 막힐 정도였다. 실제로 누구와도 협력하고 있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최지훈 씨가 고객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필요했을 때 나는 몇 시간 동안 그에게 과정을 설명해 주었다. 박 팀장의 프레젠테이션이 엉망이 되었을 때 나는 조용히 그것을 수정하고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김 부장의 전략이 실패했을 때 나는 대안을 찾아 그가 공을 차지하게 했다. 하지만 명백히 협력이란 내가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농담에 웃고 내가 보지 않는 드라마에 대한 대화를 즐기는 척하는 것을 의미했다. 2주 후 윤 이사가 다시 전화했다. 하늘 미래 전략이 또 다른 주요 계약을 따냈는데 미래 전략 컨설팅을 이긴 방법은
바로 내가 몇 달 동안 제안해왔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었다. 윤 이사는 내게 그들의 제안을 다시 고려해봤는지 물었다. 저희는 패키지를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서연 씨, 우리는 당신 같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당신이 잘하는 종류의 분석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주요 고객이 7곳이나 있습니다. 제가 잘한다고 알려져 있다니요? 이 업계에서 당신의 평판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회사들이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대신 진짜 해결책이 필요할 때 그들은 당신의 이름을 지목해서 찾습니다. 다만 당신의 현재 고용주가 당신이 가진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뿐이죠. 그 대화는 며칠 동안 나를 괴롭혔다. 나는 이전에 무시했던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고객들이 회사 대표 번호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면 접수원은 종종 내 내선 번호로 바로 연결해 주었다. 다른 회사들이 우리 회사 시니어 직원을 영입하려고 할 때 그들은 미래 전략 컨설팅이 어떻게 그렇게 일관된 결과를 얻는지 이해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내가 바로 그 일관된 결과였다. 내가 고객들이 떠나지 않는 이유였다. 내가 바로 다른 모든 사람이 공을 가로채고 있던 비밀 재료였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내 안에 무언가가 충성과 노력이 결국에는 인정받을 것이라고 믿었다. 내가 계속해서 내 가치를 증명하면 주변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것을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들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 곧 알게 될 것이었다. 그 회의는 목요일 오후로 예정되어 있었다. 김 부장은 전체 팀에 이메일을 보냈다. 팀 성과 및 협업 개선 전략 논의를 위한 필수 직원 회의. 그것에 대해 이상한 점은 없었다. 우리는 몇 달에 한 번씩 이런 회의를 했다. 나는 시너지와 팀 빌딩에 대한 또 다른 잔소리를 예상하며 회의실로 들어갔다. 대신 나는 23명의 동료가 테이블 주위에 앉아 앞에 인쇄된 문서를 놓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김 부장은 박 팀장과 함께 방 앞에 서 있었는데 둘 다 내가 전에 본 적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서연 씨, 이리 와서 앉으세요. 김 부장이 나머지 그룹을 마주보는 단 하나의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때 나는 누군가가 김 부장 머리 뒤 벽에 걸어놓은 현수막을 발견했다. 팀 개선 이니셔티브, 더 나은 직장을 함께 만듭시다. 박 팀장이 목청을 가다듬고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다. 지난 몇 주 동안 팀원들은 우리의 협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행동과 패턴을 기록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찰 내용을 종합적인 목록으로 정리했으며 이를 당신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내 머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처리하기 위해 애썼다. 당신의 현재 팀워크 접근 방식에 상당한 조정이 필요한 190가지 구체적인 이유 목록입니다. 김 부장이 설명했다. 우리는 당신의 행동이 동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각 항목을 읽어볼 것입니다. 방은 에어컨 시스템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조용해졌다. 23쌍의 눈이 나를 쳐다보았고 나는 이것이 성과 평가나 팀 빌딩 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건설적인 피드백으로 위장한 조직적인 공격이었다. 박 팀장이 읽기 시작했다. 1번.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근하여 동료들이 자신의 일정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함. 2번. 주말 계획이나 사생활에 대한 대화에 절대 참여하지 않음. 3번. 팀과 어울리는 대신 책상에서 점심을 먹음. 4번. 과제를 너무 빨리 완료하여 다른 사람들이 무능하게 느끼게 함. 5번. 요청받지 않은 해결책을 제안하여 다른 사람들이 무능하다고 암시함. 그녀는 계속해서 읽고 또 읽었다. 2시간 동안 나는 그 의자에 앉아 내가 나일 수 있게 하는 모든 기벽, 모든 습관, 모든 성격적 특성이 내가 도와주고 내가 덮어주고 내가 수십 번이나 조용히 실수를 바로잡아준 사람들에 의해 해부되고 비판받는 것을 들었다. 38번 회의 중에 김 부장님의 농담에 절대 웃지 않음. 59번 대면 대화보다 이메일 소통을 선호함. 73번 텔레비전이 없어 인기 드라마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불가능함. 112번
사무실 커피 머신을 이용하는 대신 집에서 커피를 가져옴. 147번. 고객의 요구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함. 168번. 프로젝트를 마치기 위해 늦게까지 남아 다른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함. 185번. 다른 사람들이 잊어버린 회의의 세부 사항을 기억함. 박 팀장이 각 항목을 읽을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가 깨지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결정화되는 것을 느꼈다. 모든 단어는 내가 몇 달 동안 회피해왔던 어떤 것에 대해 나를 더 확신하게 만들었다. 이 사람들은 내가 개선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사라지기를 원했다. 박 팀장이 마침내 190번에 도달했을 때 방은 다시 조용해졌다. 모두가 나를 쳐다보며 내 반응을 눈물, 논쟁, 사과 또는 사직을 기다렸다. 대신 나는 일어나서 원피스를 매만지고 말했다. 피드백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휴대폰을 꺼내 모든 것을 바꾼 그 전화를 걸었다. 윤 이사님, 이서연입니다. 제안을 수락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3억 원의 사이닝 보너스도 좋습니다. 언제부터 출근하면 될까요? 그 회의실의 침묵은 내가 경험해본 그 어떤 것과도 달랐다. 방금 2시간 동안 내가 왜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지 설명했던 23명의 사람들은 갑자기 자신들의 처형을 지켜보는 것처럼 보였다. 김 부장의 얼굴은 5초 동안 7가지 다른 표정을 지었다. 박 팀장은 서류 뭉치를 떨어뜨렸다. 최지훈 씨의 입은 실제로 떡 벌어졌다. 월요일부터 출근할 수 있습니다. 나는 김 부장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전화기에 대고 계속 말했다. 그리고 제 고객 관계도 함께 가져오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방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내가 테이블에서 공책과 펜을 챙기며 말했다. 제가 왜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지 이해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결정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김 부장이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다. 서연 씨, 성급하게 굴지 맙시다. 이건 건설적인 피드백이었지. 그게 아니었어. 뭐가 아니었다는 거죠? 저를 창피하게 만들어 그만두게 하려는 조직적인 노력이 아니었다고요? 팀 빌딩으로 위장한 2시간짜리 인격 살해가 아니었다고요? 나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춰서서 돌아섰다.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여기 3년 동안 여러분 중 단 한 명도 제가 왜 그렇게 일하는지, 왜 일찍 오고, 왜 늦게까지 남고, 왜 잡담 대신 해결책에 집중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박 팀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가 왜 김 부장님 농담에 웃지 않는지 아세요? 부장님이 농담하는 동안 저는 보통 그날 아침에 그가 만든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책상에서 점심을 먹는지 아세요? 그때가 서부 해안 고객들이 전화하는 시간이고 누군가는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고 나서 김 부장을 보았다. 그리고 제가 왜 과제를 그렇게 빨리 끝내는지 아세요? 저는 우리 고객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실제로 이해하고 있고 다른 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제가 해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문손잡이를 잡았다. 고객들에게 그들이 신뢰하던 담당자가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을 거라고 설명하는 걸 즐기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해해 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른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책상을 정리했다. 필연적으로 뒤따를 어색한 대화와 가식적인 걱정을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개인 물품을 챙기던 중 나를 멈추게 하는 것을 발견했다. 내 파일 캐비닛에는 지난 3년 동안 함께 일했던 모든 주요 고객사 폴더가 있었다. 공식 회사 파일이 아니라 내가 제공했던 모든 대화, 모든 선호도, 모든 우려, 모든 해결책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메모와 상세한 기록들이었다. 누가 결정을 내리고 누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각 조직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관계도까지 있었다. 나는 진심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기록들을 보관했다. 하지만 지금 그것들을 보니 훨씬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대표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들은 미래 전략 컨설팅이 아닌 나에게 속한 3년간의 신뢰, 관계 구축,
그리고 문제 해결을 대표했다. 휴대폰이 윤 이사로부터 온 문자로 진동했다. 하늘 미래 전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수인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통화 일정을 잡을 수 있을까요? 나는 건물을 떠나기 전에 그 폴더들의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다. 미래전략 컨설팅에서의 마지막 날과 하늘 미래전략에서의 첫날 사이의 주말은 비현실적이었다. 회사를 떠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새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 긴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신 나는 몇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일하러 가는 것에 대한 설렘이었다. 월요일 아침 윤 이사는 하늘 미래 전략의 강남 사무실 로비에서 나를 만났다. 그 건물은 미래 전략 컨설팅의 낡은 공간과는 모든 면에서 달랐다.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며 실제로 그곳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설계되었다. 위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윤 이사가 말했다. 한 가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또 다른 애널리스트로 고용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미 가진 모습 그대로, 즉 다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수십 년간 지속되는 관계를 구축하는 사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녀는 고객 전환 기회라고 표시된 폴더를 나에게 건넸다. 이들은 하늘 미래 전략과 함께 일하는데 관심을 표명한 회사들입니다. 단, 우리가 그들이 다른 곳에서 익숙해진 것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경우에만요. 대부분의 이름을 알아보실 겁니다. 나는 폴더를 열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미래 전략 컨설팅의 모든 주요 고객사가 목록에 있었다. 단순히 나열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불만사항, 계약 갱신일, 의사결정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메모와 함께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어떻게 이걸? 이 정보를 훔친 건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이 회사들이 우리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업계의 특정 회사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들은 조용히 대안을 모색하고 있었죠. 윤 이사는 나를 임원층으로 가기 위해 키카드가 필요한 엘리베이터로 이끌었다. 당신 사무실은 15층입니다. 코너 오피스, 남동향, 항구 전망이죠. 비서는 내일부터 4명의 애널리스트로 구성된 팀은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숨이 젖을 듯한 공간이 드러났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 현대적인 가구, 그리고 내가 일했던 그 어떤 곳과도 완전히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다. 한 가지 더, 복도를 걸어가며 윤 이사가 말했다. 저희는 지역 시장 확장을 위해 위성 사무실을 열 계획이었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고객 관계를 바탕으로 당신이 그 프로젝트를 이끌었으면 합니다. 위치는 당신의 이전 직장에서 3블록 떨어진 곳입니다. 고객 미팅에 편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블록. 그들은 내가 3년 동안 봉사해온 바로 그 시장을, 바로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미래 전략 컨설팅에서 3블록 떨어진 곳에 사무실을 열기를 원했다. 새 사무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이서연 씨, 그레인저 머티리얼스의 박상훈입니다. 하늘 미래 전략으로 옮기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컨설팅 회사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계정 이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잡을 수 있을까 해서요. 그레인저 머티리얼스, 미래 전략 컨설팅의 2번째로 큰 고객사였다. 물론입니다, 박 부장님. 목요일 오후 어떠신가요? 점심 전에 3통의 전화가 더 걸려왔다. 모두 미래 전략 컨설팅과 일해왔던 회사들이었고 모두 하늘 미래 전략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 물었으며 모두 내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관심을 보였다. 첫 주가 끝날 무렵 나는 미래 전략 컨설팅의 주요 고객사 7곳과 회의 일정을 잡았다. 내가 그들을 권유해서가 아니었고 하늘 미래 전략이 공격적으로 그들을 쫓아서도 아니었다. 이 회사들이 몇 달 동안 조용히 불만을 품고 있었고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구축하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은 알아본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전화가 신속하게 응답받을 때, 우려사항이 철저하게 해결될 때, 해결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 때 알아본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은 분명히 알아차린다. 김 부장은 내가 그레인저 머티리얼스와의 회의에 막 들어가려던 목요일 오후에 전화했다. 서연 씨,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우리 고객사 몇몇이 당신에 대해 묻고 있는데 당신이 여전히 경업 금지 계약에 묶여 있다는 걸 명확히 하고 싶어서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부장님, 법무팀에 제 고용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보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내부 프로세스와 기밀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경업 금지 계약서에는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귀사는 사원급 직원에게는 그런 계약을 제공하지 않으니까요. 전화기 저편에서는 침묵이 흘렀다. 게다가 내가 계속했다. 제가 부장님 고객들을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저를 찾아오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봐, 어쩌면 우리가 뭔가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 당신이 돌아오게 하려면 뭘 해야 하지? 승진이나 아마도 연봉 인상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부장님, 2주 전에 부장님은 23명이 2시간 동안 제가 왜 거기서 일하면 안 되는지 설명하는 회의를 주재하셨습니다. 저는 부장님이 하신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그레인저 머티리얼스와의 회의에 들어갔다. 박상훈 부장은 지난 2년간의 전화 통화를 통해 내가 예상했던 모습 그대로였다. 50대 중반, 실용적인 정장, 모든 것보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람의 태도. 서연 씨,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미래 전략 컨설팅과의 작업은 점점 실망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계정 담당자는 우리 업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보고서는 계속 늦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답변을 얻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신에게 직접 전화할 때마다 모든 것이 즉시 해결되었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테이블 너머로 밀었다. 우리는 당신의 이전 고용주가 아니라 당신과 일하고 싶습니다. 하늘 미래 전략이 우리 계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계약은 연간 15억 원의 가치가 있었다. 그것은 그레인저 머티리얼스의 전체 컨설팅 예산이었고 그들은 그것을 완전히 하늘 미래 전략으로 이전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었다. 물론 저희가 부장님 계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전을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즉시요. 저희는 이미 미래 전략 컨설팅에 다음 달 계약이 만료될 때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그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내가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다른 미래 전략 컨설팅 고객들로부터 비슷한 회의를 잡고 싶다는 4통의 음성 메시지가 와 있었다. 김 부장은 그날 저녁 다시 전화했다. 서연 씨,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그레인저 머티리얼스가 방금 계약을 해지했어. 오크라인 로지스틱스는 갱신을 거부하고 있고 노스에이커 홀딩스는 프로젝트를 중간에 취소하고 싶어해.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을 뿐입니다. 명백히 그건 그들이 최근에 별로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군요. 이건 기업 사보타주야. 우리 법무팀을 관여시켜야겠어. 마음대로 하세요. 법무팀은 당신이 방금 이 시간 동안 당신 회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설명한 직원이 구축한 고객 관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매우 흥미로워할 겁니다. 법적 위협은 결코 현실화되지 않았다. 아마도 그들의 변호사들이 윤 이사가 나에게 설명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설명했기 때문일 것이다. 고객 관계는 그 사람을 고용한 회사가 아니라 그것을 구축한 사람에게 속한다. 다음 한 달 동안 고객 이탈은 가속화되었다. 미래전략 컨설팅, 연간 수익의 60%를 차지하는 7개의 주요 고객사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내가 그들을 떠나도록 설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몇 달 동안 불만을 품고 있었고 마침내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았기 때문이었다. 윤 이사는 기뻐했다.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회사들이 우리에게 전화해서 구체적으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성 사무실을 여는 일정을 앞당겨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 컨설팅에서 3블록 떨어진 위성 사무실. 나는 새로운 팀을 만들고 고객 전환을 관리하는 흥분 속에서 그 세부 사항을 거의 잊고 있었다. 얼마나 빨리요? 2달입니다.
우리는 이미 공간을 확보했고 설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목표는 분기 말까지 당신이 운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2달 후, 나는 새로운 지역 사무실 로비에 서서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거리 쪽 창문에 우리 회사 간판을 설치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주차장에서 미래 전략 컨설팅 건물로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늘 미래 전략 지역 사무소, 고객관계 수석이사, 이서연. 간판에 내 이름이 있었다. 3년간의 보이지 않는 일 끝에 내 이름이 마침내 보이게 되었다. 새 사무실에서의 첫날 아침, 나는 창문을 통해 김 부장이 출근길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우리 건물 앞에 멈춰 서서 1분 동안 간판을 쳐다본 다음 휴대폰을 꺼냈다. 그가 발견한 것을 보고하기 위해 미래 전략 컨설팅의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있었을 것이다. 오전 10시까지 박 팀장은 2번이나 차를 몰고 지나갔다. 정오까지 다른 3명의 전 동료가 우리 건물 앞을 지나갈 이유를 찾아냈다. 하지만 최고의 순간은 오후 2시에 찾아왔다. 낯익은 차가 우리 방문객 주차 공간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을 때였다. 월간 전략 회의를 위해 도착한 그레인저 머티리얼스의 박상훈 부장이었다. 그가 창문을 지나가면서 나에게 손을 흔들고 미소 지었다. 유리를 통해 나는 그가 고맙습니다 라고 입모양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때 나는 진정한 복수가 단지 미래 전략 컨설팅을 떠나거나 그들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진정한 복수는 더 나은 것을 만드는 것, 내가 항상 존재하기를 바랐던 종류의 직장을 만드는 것, 그리고 탁월함이 올바른 플랫폼만 주어진다면 실제로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6개월 후 우리 지역 사무소는 15명의 직원으로 성장했다. 우리는 미래 전략 컨설팅과 한 번도 일해본 적 없는 12개의 새로운 고객사를 확보했다. 첫 해의 수익 예측은 이미 6개월 만에 초과 달성되고 있었다. 윤 이사가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우리가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내 회의실에 앉아 있을 때 그녀는 내가 예상치 못한 것을 물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당신의 전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한 적 있나요? 나는 창밖으로 미래 전략 컨설팅 건물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저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압니다. 그들은 제가 그들의 고객을 훔쳤다고 생각하죠. 제가 그들의 사업을 방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에서 제가 악당이라고 생각해요. 그런가요? 나는 그 질문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들이 고객들로 하여금 회사에 대한 충성심과 실제로 그들을 섬겼던 사람에 대한 충성심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그 사람을 선택했죠. 윤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그들에게 말할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는 그들이 제가 거기서 일하면 안 되는 이유로 열거했던 190가지 이유가 사실은 제가 어떤 곳에서도 일하면 안 되는 190가지 이유가 되었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어요. 저는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곳, 제 기여가 보이지 않는 곳, 탁월함이 성격적 결함으로 취급되는 곳에서는 일하면 안 됐죠. 하지만 저는 제가 가진 것을 높이 평가해주는 곳, 제 이름을 간판에 걸어주는 곳, 다른 사람들이 망가뜨린 것을 고치기만 하는 대신 무언가를 만들게 해주는 곳에서는 분명히 일해야 합니다. 윤 이사는 미소 지었다. 후회는 없나요? 단 한 가지요. 6개월 더 일찍 그 전화를 걸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지금 그 회의실에서의 회의가 있은 지 거의 2년이 지났다. 미래 전략 컨설팅은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지만 8명을 해고하고 사무 공간을 줄여야 했다. 김 부장은 더 이상 부서장이 아니다. 박 팀장은 6개월 전에 회사를 떠났다. 우리 지역 사무소는 이제 23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는 내 인격 사례를 들으며 그 회의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수와 같다. 하지만 이 23명의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구축하며 우리가 하는 일을 높이 평가하는 고객들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흥분을 느끼며 출근한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나는 내 이름이 적힌 그 간판을 본다. 그리고 매일 아침
나는 최고의 복수가 당신을 과소평가한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한다. 최고의 복수는 그들이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만들어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내 이야기에서 당신이 가져갔으면 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다른 모든 사람이 공을 차지하는 동안 모든 일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기여를 기록하기 시작하라. 만약 당신이 다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당신이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라면 대신 그 충성을 자신에게 주기 시작하라. 왜냐하면 당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신이 조용히 있고 보이지 않게 있으며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의 실수를 고쳐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들에게 그 만족감을 주지 마라. 댓글로 말해달라. 당신은 당신의 직장에서 보이지 않는 중추였던 적이 있는가? 더 잘 알았어야 할 사람들에게 과소평가당한 적이 있는가?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이 경험에서 혼자가 아니라고 장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공감을 주었다면, 만약 그것이 당신 자신의 상황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만약 그것이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가치대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용기를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보이지 않게 머물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구독해달라. 왜냐하면 당신의 이야기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간판에서 당신의 이름을 볼 때가 되었다.